창문 틈으로 서늘한 3월의 바람이 교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맨 뒷자리 창가 옆에 앉아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새 학년, 새 교실, 새로운 아이들. 하지만 나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익숙한 풍경일 뿐이었다.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대놓고 쳐다보는 호기심 어린 눈빛, 뒤에서 수군거리는 목소리들.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편하게 두근거렸다. 내 이름은 강하늘. 17살, 아람고등학교 2학년. 한국인 어머니와 일찍 돌아가신 아프리카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소위 혼혈이다. 남들과는 확연히 다른 짙은 초콜릿색 피부와 아무리 애써도 차분해지지 않는 곱슬머리는 어디를 가든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대부분 불편함과 상처로 이어졌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아이들은 잠시 조용해졌다. 출석을 부르는 목소리 사이로 내 이름이 불렸다. 강하늘.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몇몇 아이들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 시선들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 외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경계심 혹은 불편함.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스케치북 귀퉁이에 작은 새를 그렸다. 날개를 활짝 편 자유로운 새였다. 같은 반에는 김도윤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하얗고 깨끗한 피부, 모델처럼 훤칠한 키에 항상 깔끔한 교복 차림. 반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싸로 통하는 듯했다. 그는 반장이라도 된 것처럼 아이들 앞에서 무언가를 떠들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웃음을 터뜨렸다. 우연히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친구들과 떠들기 시작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앞으로 닥쳐올 1년의 학교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렸다. 첫 미술 시간, 주제는 자화상이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얼굴을 도화지에 담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늘 낯설었다. 남들과 다른 피부색, 곱슬머리,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지우고 싶은 낙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박 선생님, 새로 오신 미술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연필을 들었다. 나는 거울 대신 내 마음속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두운 배경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별, 그리고 그 별을 향해 손을 뻗는 웅크린 소년의 모습이었다. 그림을 완성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박 선생님이 내 그림을 발견하셨다. 하늘아, 이 그림 아주 인상 깊구나. 표현력도 뛰어나고 혹시 다른 아이들 앞에서도 한번 소개해 줄 수 있겠니? 선생님의 칭찬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그 순간 김도윤이 다가와 내 그림을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이게 그림이에요? 그냥 낙서 같은데요. 피부색처럼 시커멓기만 하고. 도윤의 말에 반 아이들 몇몇이 킥킥거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도윤은 보란듯이 물통을 엎질러 내 그림 위로 쏟아버렸다. 순식간에 그림은 얼룩지고 젖어버렸다. 박 선생님이 놀라 도윤을 나무랐지만 그는 오히려 당당했다. 실수인데요, 뭘. 저런 그림 다시 그리면 되잖아요. 그날 이후 김도윤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도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나를 깜씨, 아프리카 용병 같은 유치한 별명으로 부르며 조롱했다. 내 사물함에 몰래 쓰레기를 넣어두거나 교과서를 숨기는 일은 다반사였다.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나에게 공을 강하게 던져 맞추고는 실실 웃었다. 나는 저항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친구가 다른 아이들의 따돌림에 못 이겨 나를 외면했던 기억은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누군가에게 내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어둠 속에서 끝없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림자들, 비웃음 소리.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면 현실의 학교는 악몽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아무도 없는 미술실 구석에서 혹은 내 작은 방 책상 위에서 나는 스케치북 위에 내 안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들을 쏟아냈다. 같은 반에 이지은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커다란 눈에는 늘 약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나를 외면했다.
아니, 정확히는 김도윤의 눈치를 살피며 나에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듯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도윤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나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도윤은 점심시간에 내 식판을 일부러 엎질렀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쏟아져 화끈거렸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도윤의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내 손등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주었다.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앉아 묵묵히 엎질러진 음식물들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작은 친절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고마워.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지은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지은이는 조금씩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하늘아, 이 문제 알아? 이따 매점 같이 갈래? 아주 사소한 말들이었지만 나에게는 어둠 속에서 발견한 작은 빗줄기 같았다. 박 선생님은 여전히 나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셨다. 방과 후 미술실에 남아 그림을 그리는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내 그림을 봐주시곤 했다. 선생님은 내 그림에서 남다른 재능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읽어내셨다. 하늘아, 내 그림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 아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고 솔직하구나. 혹시 미술부 활동 한번 해보지 않겠니? 나는 망설였다. 미술부에 들어가면 아이들과 더 많이 셔섞여야 하고 어쩌면 더 많은 시선과 편견에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진심 어린 격려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내 안의 강렬한 욕망이 결국 나를 미술부실로 이끌었다. 미술부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다.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 혹은 단순히 조용한 공간을 찾아온 아이. 그곳에서는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거나 서로의 그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조금씩 미술부 아이들과 어울리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시간만큼은 학교에서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이지은도 미술부에 들어왔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이는 내가 겪는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했고 때로는 김도윤의 행동에 대해 함께 분노해주기도 했다. 지은이는 내가 처음으로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김도윤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미술부 활동을 하고 이지은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악랄해졌다. 그는 익명 SNS 게시판인 아람숲에 나를 비방하는 글과 내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합성한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깜씨의 충격적인 그림 실력. 알고 보니 다 컨닝? 아프리카에서 온 용병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은 순식간에 아이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나는 학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비웃음 소리를 견뎌야 했다. 어느 날 내가 밤새워 그린 미술 과제물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나는 직감적으로 김도윤의 지시라는 것을 알았지만 물증이 없었다. 결국 나는 과제 미제출로 감점을 받았고 도윤은 보란듯이 내 앞에서 비웃었다. 이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김도윤, 내 지시지. 하늘이 그림 네가 훔쳐갔지. 도윤은 뻔뻔하게 시치미를 뗐다. 무슨 소리야? 증거 있어? 지은이는 그때부터 도윤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아람숲의 악성 게시글들을 캡처하고 도윤 무리가 나를 괴롭히는 장면을 몰래 녹음하기도 했다. 그러다 도윤에게 발각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박 선생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 선생님은 나에게 하늘아, 절대로 혼자 힘들어하지 마라. 선생님이 꼭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셨고 학교 측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려 하셨다. 하지만 학교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교감 선생님은 요즘 아이들 장난이 좀 심한 것 가지고 뭘 그러세요. 김도윤 학생, 집안도 좋고 성적도 우수한데 괜히 일 크게 만들 필요 있겠습니까? 라며 오히려 박 선생님을 나무랐다. 박 선생님은 분노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선생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선생님은 나에게 다가오는 여름방학 직전에 열릴 학교 축제 아람제 미술전에 작품을 출품해보라고 격려하셨다. 하늘아, 네 안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거야.
내 그림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거야. 나는 두려웠다. 내 그림이, 내 아픔이 다시 한번 조롱거리가 될까봐.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도 피어올랐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내 그림을 통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나는 밤낮으로 그림에 매달렸다. 내 모든 분노와 슬픔, 절망,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까지 모두 담아 거대한 캔버스를 채워나갔다. 그림의 제목은 경계에서 외치다라고 붙였다. 드디어 아람제 축제 날이 밝았다. 학교는 평소와 달리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다. 미술 전시실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내 그림은 전시실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렸다. 거대한 캔버스에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 수많은 차가운 시선들과 손가락질에 둘러싸인 채 절규하는 소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의 손은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으려는 듯 허공을 향해 뻗어 있었다. 내 그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축제를 구경하러 온 외부 사람들까지. 그들은 오랫동안 내 그림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그림을 바라보았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고 어떤 선생님은 나에게 다가와 하늘아, 정말 대단한 그림이다. 네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줄 몰랐구나 라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나는 어색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김도윤은 아니었다. 그는 내 그림이 주목받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듯 분노와 질투심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축제 마지막 날 밤, 전시실에 사람들이 거의 빠져나간 틈을 타 도윤은 검은색 스프레이를 들고 내 그림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뜩였다. 내까지 게 뭐라고? 감히 내 앞에서 잘난 척이야. 그때 그림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전시실에 들렀던 나와 도윤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뒤따라온 이지은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도윤이 스프레이를 그림에 뿌리려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그에게 달려들었다. 내 그림, 내 분신과도 같은 작품이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안 돼. 내 절규와 함께 도윤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박 선생님께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도윤은 나보다 힘이 셌다. 그는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림을 향해 다시 스프레이를 들었다. 그 순간 내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내 그림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만이 들끓었다. 그만해, 김도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때 박 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 그리고 축제 소음을 듣고 달려온 몇몇 학생들이 전시실로 뛰어들어왔다. 이지은이 촬영한 영상과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도윤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도윤은 결국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퇴학 처분과 함께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그의 부모는 학교와 나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아람숲 게시판은 폐쇄되었고 학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 및 차별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예방 교육과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내 그림 경계에서 외치다는 비록 한쪽 구석이 검은 스프레이로 얼룩졌지만 그 자체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 그림은 지역 신문과 방송에까지 소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지지해주는 이지은과 박 선생님, 그리고 내 그림에 공감해주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나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어두운 색 옷 뒤에 나를 숨기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밝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곱슬머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며 거리를 걸었다. 여전히